네, 많이 쓰고 계신데 아직 너무 우리가 안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맨 왼쪽 게 GPT라고 가장 유명한 거죠. 가장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 테슬라 주인 있죠? 그 사람이 만든 거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저게 또 뜨더라고요. 캔바는 여러분 광고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PPT 만들어준 애가 캔바예요. 이미지나 이런 것도 잘 만들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잘 만드는 겁니다. 근데 AI가 한 2년 반쯤 전에 나왔어요. 반쯤 전에 나왔는데 지금 막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죠. 우리 모든 영역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모르게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 인터넷 처음에 생겼을 때 지금 컴퓨터 못 쓰면 일 못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돼요. AI를 못 다루면 일을 못 하게 될 정도.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옷 살 거, 인터넷 살 거를 다 찾아서 사야 돼. 이렇게 시간 낭비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게 AI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AI 시대에 들어가서 지금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만약 고객 관리한다고 쳐요. 고객 관리한다고 치면 뭐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전 같으면 네이버에 찾아보잖아요. 내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고객 관리 잘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 딱 쳐보면 잡다한 정보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제 잡다한 정보에서 이 또 추출해야 되는 게 옛날 검색 시대라고 하면 AI는 뭐냐면 여기다 물어봐요. 내가 몇 년 차 보험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고객 수가 몇 명인데 내가 고객 관리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얘는 정말 고객 관리 잘 하고 퍼포먼스 좋은 영업사원의 그 데이터랑 그 노하우를 딱 갖고 답을 바로 줘요. 실행 단계 1, 2, 3를 어떻게 하라고. 그게 AI예요. 그게 이제 검색이랑 AI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럼 에이전트는 뭐냐면 이제 내가 고객 관리 잘하고 싶어. 그럼 고객 관리 잘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진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에이전트예요. AI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 형태로 뭔가 고객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짜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어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알로에서 그걸 다 아예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쪽도 에이전트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에이전트는 계약이나 비즈니스를 대리하는 거를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금융 에이전트는 전문 자격을 갖추고 고객이 금융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착착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 대리인을 금융 에이전트라고 정의 내려보고 싶습니다. 마이클 포터라고 경쟁력은 차별에서 온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경영학을 하버드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차별화하라고 많이 말씀 들었죠. 처음에 이 업계 들어올 때부터 뭐하라고?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증권, 대출에 연관까지 해야 된다. 이게 뭐 한 10년 전, 15년 전 지금 업력이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래 그때 공부하고 뭐 잘 딴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저걸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 각자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저걸 못해요. 갭을 알아서 해야 돼. 증권도 하다 보면 펀드 공부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 그런데 지금 인카에서는 저걸 할 수 있게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이를테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시험 보고 나서 뭐만 하면 돼요? 헥사곤이 투자자문사잖아요. 자문사기 때문에 이걸 넘기기만 하면 돼. 복잡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기 좀 쉽고 편하게 만들어놨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보험에서 증권 대출에 여기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고객한테 아마 설득의 힘 자체가 좀 달라질 겁니다. 보험을 갖고 얘기할 때랑 완전 달라지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험은 어떤 영역이에요? 보험 수신입니다. 우리가 고객이랑 계약을 하면 고객이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는 건 아니지만 금리에 돈을 내야 되는 거고 헥사곤이나 증권 같은 분야는 어때요? 헥사곤이나 증권은 그것도 역시 수신입니다. 그것도 돈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출이라는 영역은 어떨까요? 안 넘어가겠네. 잘 안 넘어가서. 대출 여신의 영역입니다. 자, 수신이랑 여신은 완전히 달라요. 수신은 계약을 하면 고객이 돈을 내는 거고 여신은 계약을 하면 고객한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보험금 처음에 우리 계약할 때랑 보험금 탈 때랑 고객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여신은 고객도 느낌이 다르고 우리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출 여신에 관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파는 여신 상품을 우리가 취급할 수 있어. 그런 자격을 갖춘다고 하면 여러분의 또 다른 브랜드가 되고 경쟁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모기지 리더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기지 리더스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기지 리더스는 신한은행의 공식 위탁 대출 법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한은행의 대출 상품을 판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은행 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이쪽은 일사전속주의라서 옛날에 우리 보험도 그랬잖아요. 하나씩 거만 팔 수 있다가 어느 날 교차되고 그다음에 지혜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아직은 일사전속주의예요. 그래서 일단 신한은행에서 파는 대출 상품 팔 수 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대출 상품들이 있죠. 거기에서 거기에 나오는 대출 상품들을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지더스가 1년쯤 전에 인카에 합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카가 산 거죠, 자회사로. 대출 속도 하려고. 그때 자체적으로 영업조직이 있었어요. 대출 상담사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 전문 영업조직이잖아요. 대출 쪽도 대출 전문 조직이 있어요. 그 영업조직이. 그 영업조직 150명짜리를 산 거야, 회사가. 신한은행 거. 이 150명이 작년 한 해 동안에 대출을 얼마를 일으켰을까요? 우리 따지면 우리 지금 월납 얼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연으로 150명이 대출을 얼마나 했을까요? 3,000원? 3,000원? 대충 찍어보세요. 얼마 정도? 네? 더 많을 것 같다 느낌이. 5조 했어요. 5조. 와. 다르죠. 그러니까 수신하고 우리가 돈을 원로 땡기는 거하고 대출 나가는 건 차원이 달라요. 금액이. 근데 사이즈도 완전 다르죠. 사이즈도. 1년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 전에 주로 대출 상품이 뭐였어요? 이제 나옵니다. PF나 뭐 이런 건가요? 나옵니다. 나중에 나와요 뒤에 다. 네, 종합금융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한 축을 담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헥사곤과 함께. 주로 다루는 상품은 담보대출, 전세대출입니다. 주택 관련된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다 대부분이고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도 있습니다. 그 집단대출 아파트 분양하는 거 아시죠? 몇백 세대씩 분양하면 거기 가가지고 종이를 쳐놨어. 우리는 자서라고 하거든요. 자서. 이쪽에서는 자서. 보험 청약서. 자서를 그냥 종이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 단체 보험 수기를 쓴다고 하면 그거 막 계약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메인이고 집단대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150명을 관리하는 관리팀장님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헤드들이신데 그분들이 어디선가 이걸 따와요, 현장을. 따오면 거기 이제 5명이나 7명 정도 한 번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차에서 맨 처음에 쓸 때 상당히 어려워했잖아요. 보안 안 나올 때까지 하려고 하면 뭐 15일, 20일도 계속 보안 이렇게 쫓겨날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현장에 한번 갔다 오면 자서가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금방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마이카 대출, 세이망고시 대출 같은 게 있는데 거의 취급을 안 해요. 이분 자체 아까 150명 자체가 이것도 취급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사이즈가 좀 적고 드림 풀 대비해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는 별도로 여기는 자격증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거고 이 론앤비즈라고 여러분 공지에서 보셨을 거예요. IIM에서 공지에서 뜬 거. 론앤비즈는 신한은행에서 만든 법인대출 비교 플랫폼이에요. 근데 저거는 플랫폼이니까 뭐야? 우리 카링이나 아니면 사이트처럼 그냥 인터넷 사이트예요.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법인대출 비교할 수 있게 신한은행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뒷부분에 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자격 없이 그냥 코드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사업단에서 일괄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모기지더스에 신청해 주시면 이걸로 그냥 코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대출시장 트렌드를 보면 대출 전체 나가는 거에 은행에서 직접 가서 받는 게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출 상담사들 통해서 받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기도 하고 상담사들 통해서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 비중이 2018년에는 70%가 은행에서 직접 받는 사람, 30%가 상담소 통해서 받는 사람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5대5까지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많죠. 저도 이쪽 오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잘 대출 상담사람 자체를. 그게 저게 정식인가 아니면 저 은행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는데 아예 저는 세일즈 조직 자체가 있고 그 판매 비중이 5대5까지 올라왔다. 전체 중에 반이 저 사람들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일사전속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일사전속주의가 폐지되는 기금이 있어요. 원래 2023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어. 대출도 이제 비교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작년에 거의 다 통과될 뻔했는데 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에는 대출 상담사들이 신한은행 거니까 신한은행 것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 농협 아니면 뭐 5개 시중 5개 은행, 은행이 5개 있으니까 5개 은행 걸 다 비교해가지고 고객한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경쟁력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도 은행 대비해서 반까지 포지션이 올라왔는데
만약 일사전속주의가 풀리고 3개 은행이나 5개 은행을 한 번에 다루고 비교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담사 비중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른 좀 선점을 해놓는 게 낫다. 아까 우리 메인 상품이 주택담보대출이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 중에 70%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리고 저희 깔려있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1000조가 깔려있어요. 매년 100조에서 120조 원이 또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대출 시장 트렌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기지 리더스는 어떤 기회의 장을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객들이 여러분을 지금 언제 찾아요? 고객들이 지금 여러분을 언제 찾습니까? 언제? 보험금 딸 때 찾죠. 보험금 딸 때 찾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 자격증이 있어, 여신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고객은 또 언제 찾을까요? 대출할 때 찾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보험금은 여러분이랑 보험금 탈 때는 여러분이랑 금융 비즈니스가 끝난 다음이에요. 여러분한테 일주일 전에 했든 6개월 전에 했든 3년 전에 했든 보험 계약은 이미 했어. 여러분이랑. 그 다음에 CS 차원에서 여러분 찾는 거고, 만약에 대출이 필요해서 여러분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여러분이랑 계약을 하려고 찾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이거는. 똑같이 여러분 찾는 거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 가입하려고 하는 니즈를 가진 고객을 만나게 된다.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5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씩 이사를 한대요.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고 치고, 여러분 업력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고객이 한 500명은 될 것 같지만 그냥 300명이라고 칠게요. 이건 IS부터 보셨죠? 300명이라고 치면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니까 1년에 60명 이사를 하겠죠. 그렇죠? 1년에 60명 이사하면 한 달에 5명 이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달에 5명 정도는 여러분한테 나 이사할 건데, 나 집 살 건데, 나 대출 좀 알아봐줘 하고 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주택담보대출 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수료 부분을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면 수수료가 0.27%예요. 5억 기준으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죠? 안 적어요. 제가 이제 비교를 해줄게요. 왜 안 적냐면 아까 지금 대출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건당 대출 금액이 보니까 3억 3천 정도 돼요. 건당 대출 금액이 뭐냐면 우리 건당 보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했을 때 내 건당 보험료가 얼마지? 이렇게 하면 돼요. 건당 3억 3천을 했을 때 수수료가 100 정도예요. 그럼 내가 건당 했을 때 내 수수료가 얼마야? 종시 10만 원짜리 비슷하죠? 적은 거예요? 안 적은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환수가 없어요. 이거. 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쪽으로 파견 나오기 전에 이전에 사업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 쪽도 다 알죠. 여러분 소득도 이제 다 봤었고 다 뭐 그거 지금 이걸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쪽도 다 알죠. 이쪽도 고소득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쪽도 다 있어. 이쪽도 4, 5천, 6천씩 받는 사람도 있고 이쪽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환수가. 특히나 환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쪽이 더 안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수료가 적은 게 아니다.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려야 돼. 0.27% 애게 하는데 0.27%는 애게 하면서 아까 대출 150명이 5조 했어요. 이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요것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저는 설명 다 하셨죠? 선지급제도가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선지급제도가 우리 내후년에 이제 분급으로 바뀌죠. 4년 분급으로 1차 바뀌고 그 다음에 7년 분급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 바뀌는 거를 또 먼저 하는 나라가 있어. 호주가 먼저 있어. 호주가 먼저 있는데 호주가 이렇게 분급제 하고 나서 보험 설계사분들 40%가 다 탈락을 해서 다 집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득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4년 동안 나눠 받아도 받는 양은 줄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총 받는 양은. 하지만 어때? 우리는 매달 다음 달 소득 가지고 생활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돌아가는데 중간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0%가 지금 다 탈락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40% 탈락을 했는데 그럼 보험 시장은 줄었을까요? 아니요, 시장은 그대로예요. 보험 시장은 그대로인데 그냥 인원만 줄어든 거야.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 사람들은 다 일단 소득 구조를 다변화했어. 이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보험 비즈니스는 괜찮죠. 보험 비즈니스는 그 소득이 환수도 있고 뭐도 있지만 여하튼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핵심으로 여기 가져가고 여러분 자문수수료 핵상공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두 개를 조합하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가져가야 돼요. 특히나 헥사곤, 제 헥사곤이 나오지 않았지만 더 연금입니다. 연금. 여러분 지금 2년 지금 우리 인카에 합류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1등 하시는 분이 한 달에 570인가 600인가 나온다는 말 아시죠? 그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헥사곤에서. 자 그거가 2, 30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5, 600이 한 2, 30년 나오기 전에 세팅이 됐다고 그분은. 그리고 저거는 여러분이 연금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처음에 적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같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연금 따로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우리가 가져온 오늘 대출 수수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아까 300명 기준으로 해서 한 5명씩 그중에 한 3명 정도만 하고 혹은 뭐한 2억 정도씩 받는다고 치자. 그럼 한 6, 7억? 6, 7억이면 그래도 한 200 정도 될 거거든요. 200에서 한 300 정도. 환수도 없어. 200에서 300 환수 없는 걸로 내 고객 관리 잘 하고 대출 열심히 잘 쓰면 따놓고 마케팅만 잘 해놔서 해가지고 꾸준히 깔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3천 속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된 케이스가 많이 들어요.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었을 거야. 작년에도 듣고 ISF 때 재작년에도 듣고 레이먼드 제임스라고 미국의 GA가 있습니다. 저기는 18,000명이 매출이 16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시멜 메난이라고 85,000명이 매출이 30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카가 GA라고 하잖아요. GA라는 회사가 우리 종합금융 종합보험대리점이라고 하는 GA가 우리나라에 4,200개 있어요. 별로 안 놀라서 다 아시는 거구나. 4,200개가 있는데 4,200개 중에 인카가 몇 등이에요? 인카 1등이에요. 하나 빼고 하나생명 그 설계사님들 그냥 딱 GA로 딱 바꾼 거 그 조직 빼놓고는 인원수로 1등이에요. 매출로는 2, 3등 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업형 여러 지막 합쳐서 이거 말고 단일 기업형은 1등이에요. 그런데 지난달에 2만 명 넘어갔습니다. 2만 명. 2만 명이 넘어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만 명인데 매출이 올해 매출 목표가 얼마냐면 1조 2천억입니다. 우리 인카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카 서비스 매출 목표가 1조 2천억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는 18,000명이 매출이 16조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매출이 1조 2천억일까 이제? 아직 인카 서비스는 대출이나 헥사곤 매출이 안 섞여서 그래요. 그럼 인카 서비스는 매출 16조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준비하고 다른 데는 준비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주원사 스테이하고 헥사곤 하고 대출 1년 전에 해가지고 붙이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2만 명이 지금 매출 1조 2천억인 여기 우리 다니는 설계사 FA 분들하고 매출이 16조인 회사에 다니는 18,000명하고 여기 다니는 18,000명은 소득이 어떨까요? 나이스하겠죠. 그러면 저 18,000명의 변해가는 금융 환경에 저 18,000명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속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은 일을 하느라고 영업하시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것도 보고 정보도 보고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 호주 얘기 말씀드리고 다 드리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나와요. 왜? GA도 그랬거든 우리도 10년 전에 원수사 칠 때 원수사 설계사 70% GA 30%였는데 이거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GA가 70% 여기가 30% 당연하지. 한군데 거만 파는 거하고 비교해서 파는 데는 어디 경쟁이 있어. 경쟁적으로 당연히 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중에. 경쟁력이 자기 소득에 아니면 자기 생존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안 그런 사람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카그룹 서비스는 3년 전에 헥사곤 인수해가지고 그 세팅해놨고 그것도 여러분이 하기 쉽게 투자 자문사라는 자격증 따서 그냥 넘기라고 쉽게 연금저축의 퇴직연금 쪽으로 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모기지러스를 인수해서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관한 자격증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 RP 아니면 고객 만났을 때 멘트 소개가 달라질 거예요. 고객님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죠. 고객님 정말 아프거나 다치셔서 큰 돈이 필요할 때 혹은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하실 때 또는 나중에 은퇴해서 은퇴자금 많은 은퇴자금 목돈 앞으로 30년 살아갈 큰 돈이 필요할 때 제가 고객님의 금융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다 알아서 해주는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34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견뎌낼 수 있는 자주 갖고 있고 지금 갖고 계시죠. 그리고 글로벌 ETF를 운영하는 투자자문사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한은행의 여신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여신자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사전세 풀리면 저는 세계은행
시중 5개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서 본인들 말씀드릴 수 있는 여신 전문 자격증까지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돈에 관련된 것들은 저와 상담하셔서 제가 금융 에이전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지금 세상 변화가는 속도를 봤을 때 생각보다 빨릴 수도 있고 지금 분급화가 당장 내후년부터 이제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모르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길 거고 이런 것도 현상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들이죠. 시험 봐야 되니까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 수강료 이것도 내야 되고 돈도 들어가지만 그게 뭐 얼마나 하겠어요. 아까 1년에 대출 내 고객 중에 한 건이나 2건만 해도 그 비용 다 나오는데 그 비용이 아깝다고 만약에 그 시간을 안 들이거나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단 모기지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수수료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수수료는 아까 0.27%라고 그랬잖아요. 0.27, 27, 277 이렇게 돼서 5억 기준으로 130 정도 되고 여기 보시면 중개업소가 있을 경우랑 없을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지금 아까 150명 조직 대출 전문 조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출 상담사 조직. 거기는 영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험투에서 영업하는 건 달라요. 저기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있죠.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10군데나 15군데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냥. 관리를 하면 거기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이 소개를 해줘. 그쪽으로 계약하러 올 거니까 집 계약하러. 그럼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개피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중개업소 있을 경우 중개가 있을 경우 0.201, 0.27, 0.07 정도가 중개업소한테 가요. 이거는 저 중개업소들도 은행에 다 등록이 돼 있고 아예 은행에서 나눠서 나와요. 저렇게 구조가 쓰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중개업소한테 소개받을 때는 0.2. 아까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 고객들한테 우리가 마케팅하고 홍보해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나한테 문의 온 거는 0.27.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정말로 소개, 대출 필요하니까 이 사람 대출해줘 이렇게 했을 경우가 0.2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카 영업가족 중에 지금 이미 합류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전략이 딱 2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내 거 일하면서 그냥 내 관리하는 고객, 난 고객 관리 잘 하고 있으니까 내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고 광고를 해놔. 그리고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것들 그냥 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일하는 시간 중에 5일 중에 하루를 뺀다든지 아니면 하루를 빼서 부동산을 만들어 놓는 거죠. 부동산을 제가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무조건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가는 길에 앞에 부동산도 있겠죠. 그 앞에 들어가는 길에 뭐 20분에 30분에 그 부동산들을 통해서 거기를 관리해놔서 그걸로 자기 짜투리 시간을 내가지고 이걸 해놓는다. 이 2가지 형태로 전략을 짜더라고요. 저 관심연들 할 때. 실제로 이 영상들은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IIMS 세일즈 캠퍼스에 보면 특화 영업 강의실이라는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 사례가 성능 사례가 여기에 우리 모기지 리더스도 있고 핵사원도 있고 폴더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우리 보증보험 여기 환수는 없는데 금융사고가 생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보험이랑 가입을 해요. 책임보험이 연에 23만 원씩 들어요. 자, 이것도 23만 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 1년에 0.5건만 해도 어떤 나오니까 저거 무서워가지고 이것들을 아니 이건 안 된다니까. 우리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앞으로 이게 소득 변화가 가는 거. 이게 있고 신한은행 걸로 신한 이지손해보험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험을 합격하고 나시면 입문교육이 있어요. 입문교육이 저 본사 뚝섬역 있는 데서 본사 5층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주는 내일 모레 내일 하면 돼요. 그래서 아침 10시, 아침 9시 반이나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요. 종일 과정인데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저는 진행만 하고 강의는 이제 관리 팀장님들이 하시는데 저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재밌고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다 부동산 얘기가 부동산 얘기라서 다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당히 자, 이상으로 이제 메인 자격증, 우리 이제 대출 사용상담 자격증에 관한 얘기는 이따가 시험 소개만 하고 이제 끝날 거고 론앤비즈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론앤비즈는 아까 이거는 자격증이 있어서 자기 걸로 중개 수수료가 필요한 거고 여기는 그냥 추천 코드, 광고비, 원클릭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클릭은 광고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고비, 소개해준 광고비만 받는 형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만든 거고 법인에서 필요한 자금들을
담보대출이 됐든 신용대출이 됐든 리스자금이 됐든 이것들을 여기 제휴된 여기 금융사에서 받아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니까 법인대출. 신한은행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은 별로 참여가 적어요. 이금융권이 많습니다. 이금융권한테 대출 필요하신 법인들이 있으면 그냥 소개를 해주면 됩니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코드는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그냥 취업 파일 해가지고 엑셀 형태로 주시면 그걸 바로 그냥 부여해드려요. 아마 4번은 IN에다가 여러분 인카 코드 붙이면 그냥 4번이 될 거예요. 되고 나면 아까 이게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론앤비즈가 그 론앤비즈 그 플랫폼 URL이 있어요. 주소가 주소 끝에 뒤에 보여주면 거기 자기 코드를 달면 돼요. 코드 달아서 그냥 링크를 공유하면 끝나. 그러면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 링크를 그냥 뿌리고 내는 거야. 이게 인터넷상에 어디 돌든지 간에 그 링크를 통해서 저 비교를 하고 하면 수수료가 어떻게든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링크를 뿌리고 링크를 그 법인에서 받아가지고 그 링크 통해서 회원 가입하고 법인 사항도 올리겠죠. 뭐 필요한 자금 뭐 어떤 거 법인 사항 올리고 하면 그리고 아까 금융기관 중에 선택을 몇 개 해요. 하고 하면 거기 가심사에가지고 제안서가 날라오면 그 중에서 법인이 직접 나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쪽 금융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그냥 대출을 그쪽에서 진행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링크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그게 크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이라서. 근데 법인 대출이라서 법인 대출금이 약간 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서 5억 기준으로 1금융권은 많지 않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2금융권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서 2금융권 기준으로 5억 하면 75만 원 정도가 소개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막 뿌려놓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헥사곤 모기지 탄탄하게 3대 축, 보험, 증권, 대출 이렇게 있고 플랫폼 여러분 쓰라고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카링도 만들어 놨고 론앤비즈도 이번에 붙였고 원클릭 있는 거고 저런 분들은 조금씩 활용을 하셔야 돼요. 다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특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예를 들어 사업팅 할 때도 보면 어떤 분은 카링만 갖고 쭉 해가지고 DB 확보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원클릭을 또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헥사곤이랑 모기지러스는 별도 수입원으로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든 자격증을 따놓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됩니다. 시험은 제가 매달 공지를 올려요. IMS. 모기지 리더스로 검색하거나 대출로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우리 대출 상담사 시험은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매달 있고 거기 보시면 제가 공지를 하면 먼저 공지하는 그 내용 중에 링크를 제가 2개 달아놨어요. 하나 링크는 안내 페이지. 상세하게 이렇게 하세요 하는 안내 페이지 링크로 넘어가고 하나는 합격한 다음에 등록 신청하세요. 거기 합격한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하면 모기지러스에서 받아가지고 안내를 드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은행 여신상품이라서 신용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신용체크를 크레딧 포유로 가는 데서 하고 거기에 이렇게 부동산 중개사 자격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까 그 부동산 수수료가 나눠가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안 되고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전체크 이상이 없다. 그러면 사이버 교육 48시간을 먼저 들어야 돼요. 우리 보험이랑 반대예요. 사이버 교육 48시간을 먼저 들어야 그 수료증 갖고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수료증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교재는 사이버 교육에 강의한 데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중간중간 나오는 퀴즈에서 좀 문제가 나옵니다. 예상 문제 같은 건 여기 원래 없어가지고 지금 모기지러스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에 48시간 수료한 분들 한해서 신청하면 지금 따로 만들고 있는 예상 문제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수료증 갖고 시험 접수하시면 되고 합격한 다음에는 대출 상담사 그 신청서 아까 링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할 때 그 자기 지역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관리팀장님들 있죠. 관리팀장님이 몇 분 계신데 그분이랑 매칭을 시켜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매칭해가지고 등록 어떻게 하는 거랑 서류 준비해 어떻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기본 교육이랑 앞으로 영업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랑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해드립니다. 이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론앤비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자서명 한번 하시고 발표할 때 여기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론앤비즈 신한닷컴 호 이렇게 해서 코드하고 자기 추천코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기 추천코드만 달아가지고 뿌리면 됩니다. 시험 합격률은 어느 정도 돼요? 합격률은 한 60, 70% 됩니다. 60% 정도 되었습니다. 네. 매달 한 7, 80% 정도 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7, 80% 정도 시험 보시고 한 30% 정도
지금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가서 전체로 보면 230명 정도 됩니다. 30명.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다 이제 풀어서 설명할 점 별로 없으시죠? 그러면 근데 보통 시험 접수를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몇 주차 정도의 접수를 받고 언제 시험을 아마 1주차 정도 1주차 정도에 하고 아이고 말에 제가 말 정도의 공지를 띄우니까 약간씩 뒤로 밀렸더라고요. 좀 추석 때문에 좀 밀려가지고 약간 지금 스케줄이 꼬여 있는데 보통 초반에 하고 뭐 중간 대쯤에 하고 21일에서 좀 바뀌어요. 이게. 연간 일정표가 있어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네. 그거 다 공지에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모의지라스를 검색하면 다 나와요 공지. 여신금융협회에 가서 시험 보나요? 아니 그 인원에 시험 따라 배정을 틀린가요? 받죠. 어디 뭐 학교 가서 보겠죠. 어. 네, 학교 가서 보죠. 주말에, 토요일에. 아 토요일에 봐요? 네, 토요일에 보죠. 보통 시험 토요일에. 야. 공지사항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